IT 이슈 투데이 2019년 10월 15일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자, 오늘은 딴짓하는 게임 업계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논란의 시작은 넷마블의 웅진 코웨이 인수 추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넷마블은 지난 14일 웅진 코웨이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코웨이의 지분 25.08% 인수에 1.85조 원, 1조 8,500억 원 정도 가량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넷마블의 현금성 자산을 보면 2조 7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수 작업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넷마블 측은 웅진 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매트릭스 등 실물 구독 경제 1위 기업으로 넷마블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력이 결합될 경우 글로벌 스마트홈 구독 경제 시장에서 메이저가 될 것이다라고 인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의구심이, 예, 걱정이 살짝 드는데, 자, 이 문장을 앞에서 보셨던 넷마블이 발표했던 이 문장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웅진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릭스 등 실물 구독 경제 1위 기업으로 구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력이 결합될 경우 글로벌 스마트홈 구독 경제 시장에서 메이저가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넷마블을 구글로 말이 되는 것 같나요? 구글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해서 글로벌 스마트홈 구독 경제 산업의 1위가 되겠다. 구글이 해도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구글은 심지어 네스트라는 스마트홈 서비스도 이미 가지고 있죠. 예, IoT 제품 및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글이 웅진코웨이를 산다.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홈 구독 경제 시장의 1위가 된다? 글쎄요, 말이 될까요? 즉, 하물며 구글이 인수를 한다 해도 스마트홈 비전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 넷마블의 스마트홈 비전이라는 거, 예, 당연히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 넷마블이든 웅진코웨이든 양사 모두 현재까지는 스마트홈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한쪽 회사는 게임만 열심히 해왔고, 한쪽 회사는 홈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서비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제품에 기반한 서비스죠. 제품을 열심히 잘 팔고 공급했던 경험은 있지만, 이 두 가지 경험이 결코 스마트 홈에 대한 전문성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게임 업계, 뭐 혹은 이게 다른 업계라 하더라도 이런 식의 딴짓을 하는 것이 사실 불편해 보이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과 벗어나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딴짓을 사실은 멋진 말로 포장하면 비연관 다각화 이렇게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컨설팅 할 때는 많이 썼던 말입니다. 비연관 다각화라고 말을 하죠. 뭐 있어 보이죠? 예. 그리고 이 비연관 다각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사실 대기업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뭐 소위 말하면 문어발식 확장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는데 본인들의 핵심 역량이 뭐고 상관없고 그냥 돈으로 지르는 거죠. 회사 인수하고 또 몇 개 인수하고 하다 보면 그냥 그 업계에 평정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었죠. 예. 그런데 지난 20년간 뭔가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듯 했던 그런 게임 업계에서 이런 비연관 다각화 소식이 들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우려하기도 하고 아니 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게임 업계가 이종 사업을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넥슨은 유모차 업체인 스토케, 이거 주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아이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뭐 유모차계 뭐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벤틀리? 뭐 하여튼 이런 수준이죠. 뭐 스토케. 그리고 레고를 거래하는 중개업체 뭐 브릭링크.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등등 어찌 보면 게임업과는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사업들을 인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어떤가요? 웹툰 업체 레지던트 엔터테인먼트, 영화 제작사 메리 크리스마스, 드론 제조업체 뭐 바이로봇 이런 것들을 인수를 했었고요. NHN은 어떻습니까? NHN은 한 게임이죠. 네이버가 아닙니다. NHN은 지금은 이제 NHN은 한 게임이 이제 분사하면서 나온 회사 이름인데 예매 사이트인 티켓링크,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인 고도소프트, 고도몰로 알려져 있죠. 고도소프트, 또 종합여행사, 여행박사 등등을 인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그래도 기존에 했던 게임업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임업이 뭘까요? 게임업은 온라인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온라인이라는 뭐 툴, 뭐 혹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주는 업이 사실은 게임업이죠. 업의 본질이죠. 즉 앞서서 보셨던 사례들은 대체로 온라인의 새로운 트렌드들이거나 혹은 기술이거나 뭐 아니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새로운 형태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런 이종 사업에 대한 딜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이 정도까지의 어떤 뭐랄까 놀라움을 주지는 않았었죠. 물론 제가 괄호쳤지만 넥슨의 스토캐는 살짝 제외가 되겠죠. 그러나 그나마 이것도 유아동 타겟이라는 넥슨이 주로 타겟을 하고 있는 그런 캐주얼 게임의 타겟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타겟 고객도 안 맞고 이런 모든 면에서 상이한 이번 딜이 넷마블의 이번 딜이 이슈가 되는 것이죠. 자,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안정적 수입원 확보 차원에서는 좋은 결정이다. 게임이라는 것이 워낙 흥행 사업이니 웅진코웨이와 같은 안정적인 그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는 사업을 확보한 게 현명한 방법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정수기, 공기청정기, 뭐 최근에 침대, 엄청나게 하이테크도 사실 아니죠. 그죠?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산업들이. 게다가 어떻습니까? 월 구독료 1,000원 차이만 나도 구매 의사결정 바뀌죠. 예. 뭐 내가 뭐 곧 죽어도 웅진코어에 정수기 쓸 일 있나요? 그냥 뭐 LG 뭐죠? 뭐 퓨리케어인가? 뭐 그런 거 써도 되고, 그죠? 뭐 삼성도 아마 정수기 있을 것 같고. 무슨 뭐 교원, 웰스 막 이런 거 지금 생각나는 것만 몇 개씩 되잖아요. 그럼 그냥 비교해보고 뭐 아이 뭐 가격 이거 1,000원 싸네. 그럼 이거 사자.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산업이죠.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구독료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약간 가입 전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를 가입시키는 것과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피 터지는 사실은 유통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이게 바로 웅진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업의 형태이자 본질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번 맛보면 말리고 말려도 달려들어서 한다는 그게 바로 게임. 그죠? 아이템 지르기 위해서 현금 지출도 불사하고 엄마 아빠 카드도 몰래 뺏어다가 하고 그죠? 뭐 휴대폰 결제도 엄청 하고 하는 게 게임이죠. 어, 어쨌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쨌든 게임이라는 건 중독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임, 그죠? 한번 흥행하면 뭐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업의 형태와 본질이 매우 다르죠. 매우 다르죠, 사실은. 그러니 코웨이가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수익률을 보일까요? 이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게다가 넷마블이라는 경영진이 새롭게 인수를 했는데 업의 본질은 너무 다르고 매니지먼트가 바뀌는 게 글쎄요 뭐 이렇게 큰일입니까? 뭐 계속 코웨이의 코디들은 열심히 일할 텐데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매니지먼트가 바뀐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웨이 입장에서는 전보다 경쟁사들도 훨씬 많아졌으니 과연 코웨이가 지금과 같은 수익률을 계속 보인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스마트홈이란 비전도 양사 모두 경험도 기술도 없으니 자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했다라는 말로도 스마트홈에 대한 비전이라는 말로도 뭔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를 참 좋아해요. 디즈니. 연간 다각화의 달인인 것 같고요. 처음엔 비연관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게 연관성이 있는 다각화였어라는 것을 결국은 이뤄내는 회사가 저는 디즈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화 캐릭터로 시작을 했는데 테마파크로 세계를 평정했고 영화 영역, TV 채널, 심지어는 이제는 OTT까지 꾸준하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본인들이 잘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영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볼까요? 뭐 만화, 캐릭터, 테마파크, 영화, TV, OTT 아니 이 중에 하나라도 넷마블이 할 수 없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업에서도 여전히 할 건 사실은 많아 보이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중국 게임의 위협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게임이 위기다 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게임의 빅3 중에 하나가 거대 자금을 1.85조 원이라고 하는 거대 자금을 이런 질에 쏟는다는 게 글쎄요. 정말 할 말하 아니죠. 뭐 이미 뭐 많은 말을 했나요? 어쨌든. 자, 여하튼 뭐 세상 쓸데없는 게 대기업 걱정 아니겠습니까? 부자 걱정이고. 그렇잖아요. 뭐 그분이 그렇게 돈을 쓰시겠다는데 뭐 제가 말릴 수는 없죠. 뭐 걱정할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스마트홈을 이루시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발한 사업 시너지를 만드시든 간에 부디 의미 있는 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딜이라는 게 한국의 그 게임 산업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9월 기준으로 온라인 결제액을 조사했더니 YG앱이라는 데서 1위가 네이버로 나왔고요. 2위가 쿠팡. 3위가 이베이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결제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핑 취급액이 아니라 유통 취급액이 아니라 결제액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네이버 쇼핑도 많이 자라났지만 그 사이에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뮤직이나 이런 컨텐츠 분야에서도 아마 결제액이 꽤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법인카드에 대한 그 부분들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마 광고 결제액은 여기 크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소 같은 경우에 작은 뭐랄까요. 상점들의 이런 분들이 쓰는 그런 소액 결제는 들어갈 수 있었겠죠. 어쨌든 놀라운 소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마트와 토르드라이브라는 회사가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서 자율주행차를 토대로 배송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도착하면 소비자가 이제 나와서 그 차 앞에 딱 가면은 뭔가 인증을 하겠죠. 뭐 바코드를 찍든 뭐 하든. 그러면 이제 물건이 띵 나오고 그러면 소비자는 받고 가고 약간 이런 식의 모델이라고 해요. 재밌는 트라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구경해 보고 싶네요. 자, 오늘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또 알람 설정, 그죠? 알림 설정인가요? 그런 것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